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과연 3월 태국전에 이강인을 불러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에 언론 플레이로 보이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극적인 화해를 시킨 게 바로 황선홍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국내 언론들은 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다.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구협회가 선임한 황선홍 감독을 띄워주려는 목적과 손흥민과 이강인을 황선홍 감독이 화해시켰으니 3월 매치에 소집해도 잘 주의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 축구팬들은 분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안컵 사건이 보도된 후 이강인이 내놓은 사과문도 변호사가 써준 듯 보여서 비판받았는데 런던에 가서 손흥민에게 사과한 것도 황선홍 감독의 중재가 있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보도는 이강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강인에 대해 불신하는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만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광고 위협감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국내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방적 잘못인데 중재라는 단어가 맞나?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사과 안 함? 이건 이강인 매기는 게 아닌가? 이강인 입장에선 마이너스 같은데 이강인 부르려고 빌드업 치는데 되려 도로 죽이는 언플. 축협 진짜 마지막까지 황선홍 선임 이유 만들려고 이강인 욕바지 한 번 더 만든 거 진짜 어이없다. 선수들끼리 화해한 사안을 또 끌어올려서 참. 황 감독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하려는 빌드업. 언플 그만해. 축협아 축구팬도 똑똑해. 많은 축구팬들은 속보이는 축구협회 언론 플레이에 어이가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강인은 더더욱 국가대표에 뽑으면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에 임시감독으로는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박항서 감독이 됐었어야 했다며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킨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대표팀이 3월 A매치 기간 동안 태국 2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동남아 전문가 박항서 감독이 가장 적합하고 여기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젊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 본인도 정식이 아닌 임시라면 대표팀을 맡을 의향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을 탈락시키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것도 정몽규의 작품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원래 3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감독 후보를 정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희성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황선홍 감독 선임을 알렸고 그가 수락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3차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정몽규 회장이 지시를 받은 정희성 위원장이 아무런 회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3차 회의가 끝나고 결정된 후보에게 임시감독직을 제안해야 하지만 멋대로 정희성 위원장은 3차 회의 전인 25일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감독직을 제안했고 다음날 수락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모든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모두 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이강인을 화해시켰다고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한 고창급 선수들과 이강인을 잘 융화시켜 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맡으며 어린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데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를 이끌고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팀의 구성원 모두가 어린 선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K리그 감독을 할 때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스타급 선수들과 늘 갈등을 겪어오며 이를 잘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K리그에서는 황선 대원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없었던 포항이 국내 선수들만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2013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황선홍 감독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후 황선홍 감독이 부산에서 선택한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실패를 맛봤고 특히 최고 스타급 플레이어 지콰의 불안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기도 하며 이적 당시 굉장한 이슈를 몰고 다녔던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지쿠는 K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36억 원을 주고 데리고 온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지쿠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강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맥을 못 추던 지쿠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강원으로 가서 2시즌 동안 44경기에 나서 15득점 7도움을 하며 팀의 K리그 클래식 잔류까지도 이끌어내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K리그에서 12년을 뛰며 380경기 198호 골 48도움을 기록해 K리그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안은 지난해 황선홍 감독에 대해 노골적인 폭로를 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 FC 서울에서 오래 뛴 대안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던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년 서울과 결별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황 감독을 현역 시절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한 지도자로 꼽으면서 황 감독은 축구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좋았지만 선수단 관리 능력이 빵점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본인이 FC 서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건 큰 실수였다면서 황 감독은 FC 서울을 개인의 팀처럼 대했다. 감독이 떠난 지 5년이 흘렀는데도 팀은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안은 황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고자 고참 외국인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훈련 첫날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황 감독은 선후배, 내 외국인 모두를 동일선상에서 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라면서 한국 선수들도 각자 개성이 있다. 지도자는 선수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황 감독은 그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안이 A매치 휴식 이후 팀 복귀일을 지키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냈고 중징계까지 내린 바 있었는데 개성이 강하고 스타의식이 있는 선수들을 다루기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황선홍 감독은 규율을 중시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팀 내 최고 연봉을 받는 스타급의 선수들은 잘 다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FC 서울에서 박주영과의 갈등이 가장 컸는데 박주영은 SNS로 황선홍 감독을 저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영은 황선홍 감독이 FC 서울을 나가자마자 최용서의 신임 아래 18시즌 후반기 잔류에 있어서 큰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년 시즌에는 아예 K리그 국내 공격수 중 최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란 수비수 칼레르도 황선홍과의 충돌로 방출되면서 지도자가 안 바뀌면 이 팀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과거 스타급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중도 하차까지 하는 경험을 했기에 이번에 이강인 선발을 꺼려할 것이고 만약에 선발한다고 해도 쉽게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구협회가 황선홍 감독을 띄우려고 손흥민, 이강인을 중지했다는 보도로 인해 이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강인 소집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지휘할 때 아시안컵 탁구 멤버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과 함께 발탁을 기대한다고 해도 이강인은 이번에 소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은중 손 FC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서 한 발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지난 26일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취재진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했지만 스페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처럼 유괴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에 둔감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김은중 감독은 사실 요즘 유괴질서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킬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배나 선배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킬 것만 지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도하게 선을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의 일각에서는 이승우가 있었더라면 한국 대표팀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올 시즌 경기력이 잘 나온다면 다시 한국 대표팀에 승선해서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번에 유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경질되고 황선홍 23세 이하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되면서 이승우 본인도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지금 과거 이강인 못지않게 천재 유망주로 인정받은 이승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의 학상 사건이 보도되자 일부 팬들이 이승우를 이강인으로 오인하고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이번에 국대에서 이강인을 빼고 이승우를 넣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역시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에서 성장했고 이탈리아 세리아 헬라스 베로나, 벨기에 주필러 리그 힌트 트라이던,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포르티모넨세 등 유럽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경험하며 숱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A 대표팀까지도 걸쳐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스웨덴, 멕시코전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유럽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현재 수원 FC에서 뛰고 있지만 K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다시 유럽 무대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원 FC에서 이승우를 지도하는 김은중 감독은 이강인 논란 속 이승우의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질문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선후배들에게 그런 거는 철저해요. 선후배들이 승우에게 버릇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해요. 후배 교육도 잘해요.
기본적인 것을 고려해 팀에서도 부주장을 맡겼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